안녕하세요. 미국 독과제입니다. 오늘은 작정하고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비교적 좋은 영어 공부법일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아재의 썰을 한번 털겠습니다. 한번 털어볼게요. 빨리빨리만 할게요. 이게 좀 길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실 테니까 저는 77년생입니다. 아재죠, 아재. 이제 40 넘어갔고 40 넘은 지는 됐죠. 그리고 학번으로 보면 96학번 세대입니다. 고향은 강원도 춘천인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골이잖아요. 시골이고 77년생 정도면 그때 뭐 조기 교육이 있었겠습니까? 조기 교육 없었고 학원 다닌 적 한 번도 없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ABCD 처음으로 배웠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또 춘천이라고는 하지만 시 외곽이라 갖고 거의 시골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공부를 아주 못한 편은 아니었고, 그래서 대학은 서울에 있는 인서울 소재의 비교적 뭐 괜찮은 4년제 대학 졸업했고요. 그리고서는 뭐 군대는 안 가고 병역특례로다가 쭉 공부를 해서 대학원까지 2년 마치고 바로 한 번도 안 쉬고 비교적 대기업인 한국 대기업에서 한 10년 정도 일하고 어떻게 기회가 돼서 지금은 미국에 나와 있습니다. 뭐 저희 세대가 IMF 세대라 갖고 보통 2학년 마치고 어학연수나 이런 걸 가는 게 막 시작될 쯤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는 빨리 졸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빨리 졸업해서 돈 벌어라, 그게 제 지상 과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학연수도 안 갔다 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고 비교적 좋은 회사 다니던 착실했던, 그러니까 뭐랄까요, 착실했던, 공부 잘했던 학생,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서 2011년에 기회가 있어서 미국으로 나왔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뭐 한국에서 일했던 기간도 있고 중국에서 일했던 기간이 있어갖고 한 만 7년 정도, 그래도 만 7년 정도 미국에서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영어 실력이 어떠냐? 영상 중에 버거킹에서 햄버거 주문하는 실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공부도 좀 잘했다고 그러고 뻐기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7년 정도 있었다 그러면 영어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 보시면 일단 발음 저렴하죠. 아주 저렴하죠. 아주 저렴. 뭐 저렇게까지 못하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으실 거예요. 발음 저렴하고 버거킹에서 뭐 시키려고 그러면 아직도 영어에 자신감이 없어서 버벅대고, 아는 건데도 굉장히 쉬운 건데도 이게 한번 틀어지면 두근두근 거리니까 말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건 당연히 뭐 제가 뭐 독과제잖아요. 회사집만 다니니까 뭐 밖에 회사 이외에 다른 공간에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혀 관심도 없고, 더 못하는 거는 있지만 그거는 그러니까는 worst of worst 케이스를 일부러 보여드린 거죠. 회사에서는 7년간 정도 일하면 일단 제가 영어 실력이 안 늘어도 그분들이 한국 코리안 잉글리시, 콩글리시라 그러죠. 외국 분들이 7년 지나면 콩글리시를 배우셔갖고 자연스럽게 제가 말을 못해도 그분들이 알아서 알아들으신답니다.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이에요, 이거.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말을 못하면 그분들이 벌써 알아요. 자기들이 결론 내고 자기들이 알려줘. 너 이런 말 하려고 그랬지? 그러면 굿, 땡큐 이럴 정도가 되니까. 하여간에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 와서 이제 7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처음에 왔을 때는 한 1, 2년, 한 3년 정도 지나면 뭐 미드도 그냥 다 듣고 CNN 다 듣고 영자신문 딱 보면은 그냥 뭐 다 그냥 수월하게 술술술 읽고 막 자랑스럽게 막 영어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실제는 뭐냐? 그 영상 보시면 되겠지만, 솔직히 좀 쪽팔려 갖고 안 보셨으면 좋겠지만 실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러냐? 저랑 같이 미국에 오신 분들이 한 10분이 넘으세요. 10분이 넘는데 그 10분 중에
원래 잘했던 사람 빼고, 그분은 뭐 대학을 미국에서 나오셨으니까 원래 잘했던 분이고, 한국에서 우리 같은 아재들 있잖아요. 40대. 다 제 수준입니다. 제 수준입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미국에 와도 영어는 늘지 않는다. 환상을 깨라. 그거를 정확하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간혹 가다가 너무 극단적인 분들 계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는 다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요. 어떤 분은, 많은 분들은 뭐 3개월 만에 와갖고서 쌀라쌀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1년 만에 뭐 그냥 완전히 현지인 분들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유독 제 주변의 분들만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40대 이상의 아재들 미국 와갖고 같이 7년 살았는데, 다들 그냥 제 수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봐서는 비교적 저의 한정된 경험과 한정된 관찰에 의한 거지만, 저의 결론은 미국에 온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한정된 제 경험에 의하면. 그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봤으니까, 저는 뭐 제가 본 거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건가를 제 나름대로 썰을 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영어를 진짜 현지인처럼 자랑스럽게 잘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서 닭이 되고 멋지게 우렁차게 아침을 꽃기요라고 하는 수준이 완전히 현지인,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나 영어 잘해, 그런 수준이라고 합시다. 그런 분들은 뭐 거의 뭐 유튜브에서도 많은 팔로워 분들을 가지시고, 구독자분들을 갖고 발음 좋고 다 자신있게 강사하시고 그걸로 돈을 실제로 많이 버실 수 있는 분들이 그 수준이겠죠. 그리고 미국 현지 분들은 뭐 그 수준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극강의 최강의 목표겠죠.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그 수준을, 그거를 닭이라고 하고, 영계 수준은 뭐 어느 정도 하는 수준, 그리고 그거 밑에 병아리 수준, 그리고 달걀 수준, 뭐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실제적으로 제 수준은 그냥 여기 달걀 안에서 이제 부화가 돼갖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수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 아직도 먼 수준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영어를 잘하려면은 진짜 무슨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엄청 잘했겠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말 진짜 불편 없이 말 잘하는 거고, 근데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를 그렇게 잘했겠죠.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한국말 배우는데 그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하잖아요, 나이 들면.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 알 안에서 정말로 알을 깨고 나와서 점점 자라서 삐약삐약 거리다가 점점 더 자라고서는 꽃기호를 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은데, 왜 영어는 안 되지? 한국에서 내가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말을 이렇게 빨리, 영어는 빨리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하고, 천천히 하고 싶으면 천천히 하고, 얼마나 좋아, 막 하잖아.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성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 성급 1번 성급함이 없었던 것 같아. 어린 놈이 무슨 성급함이 있어. 어려서 한 2년 정도 될 때까지 엄마 한마디, 제일 먼저 하는 게 엄마인지 맘마인지 아니면 밥 달라고 그런 거 같네. 신기하네. 맘마 같은데요, 맘마?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맘마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맘마랑 비슷한 게 엄마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전에 들어보니까는 맘마, 엄마, 그게 가장 발음하기 쉬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엄마가 자꾸 엄마 해봐 그걸 수천 번 수만 번 해주니까는 그거 따라해갖고서는 엄마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성급함이 없었어. 한국에서는 성급함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1살, 2살, 3살, 기억도 안 나는데 뭘 그때 성급했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뭐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있었잖아. 선생님이 누구야? 엄마, 아빠, 할머니, 누구라도 우리한테 무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 말 한마디 우리가 첫 말 한마디 하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하는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2년간 기다려줬고, 나도 기다리고 부모님도 할머니도 기다려주시면서 무한 사랑으로다가 그 애한테 가르쳐 주려고 투자를 해주신 거죠. 투자를. 아낌없는 투자를 해준 거죠. 그거 빨아먹고서는 저희는 한국말을 발걸음을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시작할 수 있었나? 그렇게 하지 않았나? 성급하지 않게 무한 투자를 받아갖고 그렇게 된 거지 않을까. 근데 미국에서는 영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성급하잖아요, 우리가. 일단 성급해. 생활 영어도 잘 안 되고, 발음도 잘 안 되고, 햄버거 하나 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마음은 벌써 비즈니스 영어 해야 돼. CNN 들어야 돼. 무슨 영자신문, 월스트리트 저널 읽고, 뭐 미드 영어를 봐야 돼. 현실은 뭔데, 현실은. 생각을 해봐요. 미국에서 햄버거 가게 가고서는 햄버거 시키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존나 떨려요. 엄청 떨려. 제가 엄청 떨려갖고 아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아닐 것 같다고요? 한번 와서 해보세요. 진짜 그럴 테니까요. 한국말 잘해도 똑같잖아요. 일단 쫄잖아요. 우리 그거 있잖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여자 형제가 없어요. 시골에서 자랐다, 여자 형제 없다, 교회 안 다녔다, 남자 중학교 다녔다, 남자 고등학교 다녔다, 결과적으로 또 공대 갔다. 그러면 여자 만날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여자랑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집에도 없지, 교회도 안 가지, 학교에도 없지, 그러니까는. 여자랑 말해본 거는 엄마밖에 없어, 엄마.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말은 잘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대학 가고서는 첫 미팅을 나갔는데 여자 앞에서 덜덜덜덜덜덜 떨었다니까요. 알잖아. 왜 모르는 척해. 그러면 어때? 자신감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한국말 잘하지. 근데 말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나는 밥 먹다가 젓가락을 떨궜다니까요. 너무 떨려갖고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 와보세요.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자연스럽게 시키실 것 같아요? 못한다고요? 못해요. 저는 그거는 확신합니다. 특히나 아재들, 저 같은 96학번 아재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오고서는 커피 이런 거 한국에서도 스타벅스를 안 먹어봤어.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 다방 커피만 몇 번 먹어봤지 한 번도 그런 고급 커피점을 가본 적도 없고, 커피 가면은 그냥 커피 주세요라는 말밖에 못하는 이런 아재들은, 아니 커피를 한국에서도 스타벅스 가서 뭘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뭐 시스템을 모르는데 그런 아재들이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스타벅스에서 시키겠어요? 안 된다고요. 쫄아갖고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안 되는 영어 실력이 실제로는 그것도 그렇게 어렵고 버거운 상태인데, 무슨 CNN을 그런 연습을 해야지 미국에서 문제없이 하려면은. 근데 실제로는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성에 안 차잖아. 또 우리 성에 안 차니까 뭐예요? CNN 하고 비즈니스 영어 해야 되고, 비즈니스 영어 공부해야 되고, 또 미드 봐야죠. 미드 보고, 또 영화 보고 막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그거 할 때가 아닌데. 너무 성급해. 그리고 그러니까 성급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급한 것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자신감도 없으니까는 미국이라는 환경에 오면은 떨려갖고 말도 못해. 마치 대학교 1학년 때 미팅 나가갖고 덜덜덜덜 떨면서 얘기하고 밥 먹다가 젓가락 떨구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그러니까 성급한 거. 그리고 투자도 안 된다는 게 아까 그건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2년 3년을 기다려줬어.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들의 시간을. 그게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투자잖아요. 막말로다가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시간 투자해 준 거에 곱하기 최저임금 하면 저희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그거 빨아먹고 우리는 배운 거죠. 근데 미국 온다고 해서 누가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줍니까? 다 미국 현지 분들이 우리 영어 가르쳐 주고 우리 발음 고쳐 주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저거죠.
우리가 틀린 말 하면은, 뭐, 발음 이상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친절하게 그거 교정해줘요? 아니죠, 당연히. 아이, 뭐 저런 놈이 있어. 그러고서는 상종 못할 놈이구만. 그러면서 그러죠. 그러고서는 뭐 문제 생기면은, 아, 나는 정확히 말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갖고서는 잘못 알아들어갖고서는 일을 망쳤다. 그렇게나 하지 뭐 걔네들이 뭐 무슨 친절을 베푼다고 우리한테 그걸 합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돈 싸들고 가고서는 학원을 다니냐? 일단 학원 다닐 시간도 없죠. 미국에 뭐 영어 공부하러 왔습니까? 저희가 돈 벌러 왔지. 그러니까는 투자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시간이 있다 그래도 영어 학원 좋은 선생님이다 40만 원, 5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갖다 부으면은 좋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그 돈을 우리가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냐 이거죠. 애들 학원 보내고 애들한테 투자를 해야지. 우리는 우리한테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돈도 투자를 못 하고 시간도 투자를 못 하니까 실제로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하는 거죠. 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은 목표는 또 엄청 높아. 목표는 삐약삐약도 못 하는데 꼭 기여를 하겠다고 미드 영어랑 CNN 보고 저 뭐야 영자 신문부터 하니까 그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결론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언어라는 게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 2, 3년간 기다려주신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는 배운 거고, 그리고 그분들의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는 한국말을 익숙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다가 해야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할 시간도 돈도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목표는 능력은 안 되는데, 목표는 꼭 기여하고 CNN 봐야 되고 막 뭐 미디어만 봐야 되니까 엉뚱한 거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죠. 목표가 너무 높아. 목표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목표만 엄청 높은 거예요. 막말로다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시키는데 당당하게 쫄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리즌 브레이크 뭐 그런 거 보고 뭐 공상 영화 공상 음, 뭐 미드 보고 뭐 스타워즈 뭐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 영어를 공부하는 게 거기서 나온 표현을 얼마나 씁니까 저희가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뭐 감옥소 가면은 좋죠. 프리즌 브레이크 보고서는 미국 감옥소 가면은 좋겠죠. 거기서 뭐야 감옥소 영어 잘 배우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감옥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 성급해. 1번 안 되는 이유 1번 성급했어. 2번 우리한테 무한 투자해 줄 사람도 없고 영어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실제로는 그리고 3번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목표를 높게 세운 다음에 어려운 것만 해 초등학생 수준의 거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 막 대학 교재 보고 막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회사 생활이든 일상생활에서 안 통하는 거야.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게 제 결론이야. 말 되잖아. 아닌가? 아닌 말고. 제 생각은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공부법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부법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1번, 용기. 제일 중요한 거 용기. 아까 말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는 거라도 써먹어야 된다. 장당하게. 응? 한국말 열나 잘하는데, 여자 앞에서 대학교 1학년 때 벌벌벌 떨면서 숟가락 떨구는 거 보면은 아는 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뻔뻔해지자. 철면피 깔자고. 어? 영어는 자신감이야. 쫄지 마. 쫄지 않는 그 깡패 같은 건달처럼 생활하자고. 어차피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영어 못하는 거 당연한 거고 우리가 뭐 한국에서 뭐 어떤 지위와 뭐 있었는지 뭐 알게 뭐야. 아무도 몰라. 그냥 건달처럼 그냥 철판 깔아. 1번. 그리고 두 번째. 1번은 용기. 두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 영어 공부했는데 그것대로 많은 효과를 못 봤다. 그래서 아직도 영어 공부하고 있다면 용기를 갖고 지금까지 하는 방법이 틀렸으니까 다 갈아엎어. 지금까지 뭐 20년 했는데 그걸로 두고 자기가 영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방법이 틀린 거야. 방법이 틀리니까 과감하게 없애는 게 제일 좋아.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방법이 틀리면, 지금까지 안 됐으면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용기 있게 싹 갈아엎어, 싹 갈아엎어, 싹 갈아엎어. 그리고 세 번째, 목표를 정확히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목표를 정확히. 내가 진짜 미드 영어를 들리는 거 그냥 한 번 듣고 다 외워버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그 수준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미국 사람들 시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들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의 성급함 없는 꾸준한 사랑을 통해서, 무한 투자를 통해서 영어를 배웠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말을 했으며, 얘기를 들었으며, 신문을 봤으며, 교과서를 봤으며, 거기서 배운 표현들이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체득한 미국 사람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따라가겠습니까? 막말로다가 무슨 영어 교재 이거 하나면 된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국 애들이 아무리 책을 안 읽어도 학교만 다녔으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몇 권을 읽었겠습니까? 우리 영어 교재 영어 책을 한 권이라도 달달달달 본 거 없잖아요. 알잖아? 알잖아. 그런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는 미드를 우리가 무슨 뭐 1년 만에 미드 귀를 뻥 뚫고 그거 안 될 거 아닌가요? 그거 다 낚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딱 목표를 낮추고 목표를 정확히 타겟을 나는 그냥 생활 영어 수준이다. 내가 일하는데 문제 없는 수준으로 하겠다. 명확히 잡고 딱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거 수준의 사람의 그 강의를 계속 듣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선생님이 너무 하이 레벨이라도 이게 안 되잖아요. 딱 우리가 원하는 거를 알려줄 선생님을 찾아가야지. 우리는 생활 영어 하고 싶은데 뭐 비즈니스 영어 중요하다고 비즈니스 영어 가르쳐주고 미드 영어 가르쳐주고 프리즌 브레이크 100번 보여주면서 거기서 무슨 뭐 표현 하나 알려주고 발음 하나 알려주고 그게 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고 딱 그거를 마스터한 사람, 최소한 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수준까지 가는지. 그 사람이 하는 수준으로다가 그 사람이 정확히 아니까는 어떻게 바닥 수준에서 거기까지 올라갔는지는, 일상생활에서 문제 없는지는 그 사람만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동안은 미드 영어 볼 필요도 없고 CNN 볼 필요도 없고 그 사람만 따라하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라는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라는 게 오늘 내가 그거를 10시간 연습해 갖고서는 나 이거 완벽해라고 생각을 해도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고, 무한 반복. 그리고 너무 아는 거를 늘려가려고 계속 뭐 영어 단어 계속 외울 게 아니라 현재 알고 있는 영어 단어, 그리고 영어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는 것만이라도 반복해서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그 아는 거를 조합하고, 막말로다가 50개를 알고 있는데 그 50개가 연동돼 갖고서는 조합만 해갖고 또 다른 50개를 만든다. 그러면 100개 하는 거잖아요. 왜 50개에서 100개로 50개를 더 공부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50개를 배우냐고. 50개를 배울 필요 없잖아요. 아는 걸로만 조합해도 그게 200개, 300개로 무한대로 증폭이 되면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자신감 갖고 자기가 아는 거 정확히 반복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아는 거를 조합해서 최대한 늘려주고 돌려막기 하는 거죠. 돌려막기. 그리고 딱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의 사람, 생활 영어 수준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 사람, 성공적인 학습법을 가진 그 사람의 방법을 100%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영어 사이트를 가보니까 조회수 제일 높은 거는 실제로 영어 선생님의 강의가 조회수가 1등이 아니라 1등은 뭔지 아세요? 1등은 보니까 영어 공부 이렇게 알아야. 그거 보니까는 사람들이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많이 보는 것 같아. 근데 실제 강의는 안 들어.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공부법이 있더라도 안 하면 그만이다. 안 하면. 실제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게 좋겠죠.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떠들었는데, 이거 진짜 제가 미국 와서 7년 동안 있었지만, 7년 동안, 저도 뭐 바보는 아니고, 비교적 한다라고 하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했고, 미국 와서도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영어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게 영어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랩업을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말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 아빠의 무한적인 사랑과 그들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목표만 높이 세워서 엉뚱한 거 공부하면 결국은 실력이 안 는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공부법은 일단 쫄면은 아는 것도 못 말하니까, 아는 것도 활용을 못하니까 일단 쫄지 말자. 건달처럼 생각하자. 영어는 건달처럼, 뭐 교수님, 선생님처럼 생각하지 말고 건달처럼 당당하게 생각하고 그 용기를 갖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자신의 학습법이 맞지 않고 계속 성장을 못 느낀다면 자신의 공부법이 틀린 걸 수도 있으니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리고 자기가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지 말고 문제없이 생활회화, 의사소통하는 수준, 거기까지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첫 스텝이니까. 그것까지 완벽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자. 내 방법 고수해서 또 다른 10년, 20년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정확히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닥에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하는 데까지 문제없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 그냥 따라하는 게 최고 아닐까요? 그리고 그 공부한 것들은 무한 반복을 해야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조합해서 자기 증식되는 방법을 쓰자. 그게 더 효과적일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 어떤 게 좋은 공부법이다라는 거, 요런 동영상만 보지 말고, 실제로, 그, 꿀팁을 공유하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강의 자체를 보고, 목이 터져라 연습하자. 그게 제 결론입니다. 저는 제 사이트에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미국에 와서 느끼고, 이걸 그때 알았으면 하는 그런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나요? 이게 이거구나. 그런 부분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일까? 지루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유를.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나름대로 7년간의 노하우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남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는 그거는 너무 과대망상이고 저는 저를 위해서 합니다. 제가 영상 만들면서 해보니까 스스로 고민을 해보게 되고 이게 이거구나 스스로 고민을 해보게 되고 나 스스로 연습이 되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뭐 떠들었던 이것도 누구한테 하는 그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제가 제 본인한테 하는 따가운 충고입니다. 한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다 그러고 뭐 미국 와서도 한다고 했는데 7년 지났는데 현재 수준을 보아하니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야, 너 더 열심히 해. 정신 차려. 이 모든 말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진솔한 메시지입니다. 1년 뒤에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니까 조금 약간은 불편하신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